논산여자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이렇게나마 온라인에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교실에서 여러분의 밝고 환한 예쁜 모습을 마주하며 수업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술가정교과는 여러분이 이미 중학교에서 공부한 과목이기 때문에 배우는 내용이 생소하지는 않을 겁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언급되기도 하고요. 좀 더 심화되었거나 새로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래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로서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실천적인 내용을 공부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과 새로운 기술의 세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바람직한 인성을 가진 학생으로 성장해 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과서 다 받으셨지요? 그럼 교과서 한번 펴볼까요? 기술가정 공부의 핵심은 교과서입니다. 수업 전에 여러분이 교과서를 미리 한번 읽어보고 모르는 단어를 검색해 본다면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첨부해드리는 학습지는 출력해서 활동 자료로 쓰셔도 되고요. 프린터가 없어서 출력하기 어려우면 노트에 정리하셔도 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냥 교과서에 메모하거나 포스트잇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차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술가정교과는 크게 가정생활 영역과 기술생활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원 인간 발달과 가족부터 3단원 자원관리와 자립이 가정생활 영역이고요. 4단원 기술 시스템부터 5단원 기술 활용 부분이 영역입니다. 이번 학기는 가정 영역부터 수업을 하고요. 가정생활과 안전부터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 1강에서는 한식과 건강한 식생활과 관련하여 수업하겠습니다. 교과서 48쪽부터 54쪽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까요? 최근 한류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한국 전통문화 콘텐츠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우리 전통 의식주 문화가 현대 가정생활 문화 속에서 재해석되는 등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죠. 우리의 전통 한옥이나 한복 그리고 한식이 갖고 있는 건강성과 친환경성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표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식의 특징과 우수성을 이해하고 현대 식생활에 응용할 수 있다. 이번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두 사진 자료를 보고 여러분은 어느 음식에 더 익숙한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A와 B 음식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하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A 음식은 햄버거와 프렌치 프라이드 포테이토죠. 그리고 콜라인 흔히 말하는 패스트푸드이고요. B 음식은 우리의 전통 한식 상차림입니다. 자, A 음식은 빠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지만 칼로리가 높고 영양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고요. B 음식은 만드는데 시간과 정성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우리의 전통 한식 상차림입니다. 네, 여러분은 이 두 가지의 장점, 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한식의 우수성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한식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9쪽입니다. 우리 한식은 일상 음식과 의례 음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일상 음식은 밥과 반찬으로 차려지는 밥상 차림인데요. 이것을 반상이라고 합니다. 반찬의 수에 따라 3첩부터 임금님의 수라상인 12첩 이렇게 나누고요. 먹는 사람의 수에 따라서 외상, 겸상, 두레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사진 자료가 있으니까 이따 같이 보겠습니다. 또 통과 의례 음식이 있는데요. 이것은 축의, 축하의 목적과 제의, 제사의식을 목적으로 치르는 통과 의례 음식이 있습니다. 돌상부터 시작해서 제사상과 같은 여러 가지 통과 의례 음식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의 한식 기본 반상 차림에서 혼자 상을 받는 외상입니다. 네, 삼첩반상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둘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겸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는 자료는 여러 사람이 식사할 수 있도록 차려진 상차림이고요. 이런 것을 두레상, 그리고 이러한 상을 또는 교자상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거는 통가 의례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이 볼 땐 이거는 어떤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차려진 상일까요? 네, 바로 태어나서 1년이 되었을 때 기념해주는 돌상입니다. 네, 여러분도 돌상 다 받아보셨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 생소할 텐데요. 여러분이 보시면 과일도 있고요. 다식 종류도 있고요. 뭐 대추, 네, 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루마기와 갓이 있죠. 자,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인식과 같은 거예요. 남자가 어른이 되었음을 축하해주는 관례, 여자가 어른이 되었음을 축하해주는 계례라고 하는 성인식과 같은 이런 상차림도 있었고요. 자, 이거는 결혼 아니면 장수를 기념하기 위한 회가변, 요즘은 칠순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팔순 이럴 때 차려지는 상인데요. 이렇게 음식을 높이 괴어서 상을 차리는 것이 특징인데 이러한 상차림을 우리가 큰 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갖추고 나서 높이 괴었던 이 음식을 허물어서 축하러 온 사람들과 나눠 먹는 그러한 우리의 통가 의례 음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볼 때 제사상입니다. 즉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제례에 해당하는 제사상 음식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고명과 양념이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양념은 음식에 맛을 내는 데 쓰이는 재료들이고요. 고명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에 멋을 내는 것입니다. 장식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계란 지단이라든지 실고추, 잣 이런 것들이 이제 고명으로 쓰이는 것들인데요. 네, 국수에 얹어져 있는 이런 것들도 다 고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한식의 우수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50쪽에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한식의 우수성을 크게 6가지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교과서의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한식은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밥을 주식으로 하고 다양한 재료로 만든 반찬을 곁들여 먹는 이런 상차림이고요. 재료나 조리법이 중복되지 않도록 색이나 음식의 온도나 질감의 배합을 중시하는 이러한 상을 차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음식의 우수성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저지방 그리고 저열량의 건강한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깨, 잣, 호두와 같은 그 식물성 지방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참기름, 들기름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리법이 주로 야채를 삶거나 데치거나 찌는 이러한 조리 방법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채뿐만 아니라 육류도 수육이라든지 찜 종류를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저지방 음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채식 위주의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열량이 당연히 낮겠죠.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사진 자료는 상추쌈을 이용한 쌈밥, 비빔밥, 삼색 나물과 같은 이러한 저지방, 저열량의 건강 음식이다. 세 번째는 지역과 계절에 따른 건강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철에 나는 재료를 이용한 음식이 발달하고요. 또 농사를 기본으로 하는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기후에 따라 24절기에 따른 그런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명절 음식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역별 특성이 담긴 향토 음식이 발달을 했습니다. 향토 음식에 대한 거는요, 다음 2강에서 별도로 다룰 거고요. 계절에 따른 건강 음식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우리가 주로 먹었던 음식들이 나옵니다. 명절 음식은 24절기 중에 지금은 주로 설날, 추석, 동지를 많이 기념을 하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설날, 추석, 동지 이외에 또 다른 의미를 두었던 명절 음식이 나옵니다. 특히 계절에 따른 음식 중에 쑥 도다리국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쑥이 올라오는 그 쑥과 봄에 많이 잡히는 도다리를 이용해서 만들었던 도다리와 쑥의 조화가 되는 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첨가해 준 그 학습지에 보시면은요, 여러분이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화면을 정지시켜 놓으시고 여러분 프린트 학습지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음력 1월 1일에 해당하는 정월 초하루, 즉 설날이죠. 그 다음에 정월 대보름, 1월 15일 대보름부터 단오, 유두, 그 다음에 동지 까지 우리의 명절 음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계절을 나타낼 수 있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시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뒤에 사진자료 있으니까 사진자료 보시고요.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내용은 영상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내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진달래 화전이죠. 봄에 진달래가 피었을 때 진달래로 화전을 만들었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밀쌈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리수단입니다. 여름에 해당하는 유두에 먹었던 우리의 명절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한식의 우수성으로 다양한 재료와 조리 방법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음식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조리법을 이용해서 담백하고 맛과 영양이 우수하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또 다양한 산채라고 하는 것은 산에서 나는 나무를 얘기하는 거고요. 뭐 대표적으로 고사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해조류, 김, 미역, 다시마, 톳 이런 해조류를 이용한 음식이 되게 많다는 것이 우리의 음식의 우수성입니다. 다양한 재료 중에 여러분 숙채와 생채가 있는데요. 숙채는 채소를 데치거나 삶거나 볶아서 익힌 채소 음식을 말하는 것이고요. 생채는 데치거나 익히지 않고 생으로 양념해서 먹는 나물 종류를 우리가 생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도라지 생채, 오이 생채 이렇게 이름할 수 있고요. 숙채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시금치나물, 엄마가 집에서 많이 해주시는 콩나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숙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발효식품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된장, 고추장, 젓갈, 김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발효식품이죠. 발효로 인한 맛과 영양 성분이 증가하고요. 특히 콩으로 만든 된장은 굉장히 좋은 단백질을 공급하는 식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치는 미국 헬스지가 선정한 세계 5대 건강식품 중에 하나로 선정될 정도로 굉장히 몸에 좋은 대표적인 우리의 발효식품이 바로 김치입니다. 그 다음 우리의 음식의 우수성으로 약이 되는 음식 재료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약식 동원 사상을 바탕으로 보양 음식이 발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약식 동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양약자죠. 밥 식자입니다. 한 가지 근원원입니다. 즉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약과 음식은 즉 밥은 같다 근원이 이런 내용인데요. 흔히 어른들이 이런 말씀 하시죠. 밥이 곧 보약이다. 즉 밥을 또는 음식을 잘 먹는 것만으로도 약과 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생하는 야생식물이나 한약재를 적절히 사용하는 약선 음식이 발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약자고요. 여기서 선자는 반찬 선자입니다. 즉 약선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약재를 넣어서 만든 음식이에요. 자, 밑에 그림 보시면 대표적으로 삼계탕이 있죠. 자, 삼계탕에는 닭하고 뭐가 들어가나요? 그렇죠. 인삼이 들어가죠. 자, 수정과 하면 계피, 대추, 생강 이런 걸 넣어서 끓이죠. 그리고 위에 잣이나 이렇게 고명을 얻는데요. 역시 계피, 대추 이런 것들도 한약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삼정가는 인삼을 설탕에 졸인 것인데요. 인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든 우리의 음식이 되겠습니다.
자, 6가지 우리 음식의 우수성을 했고요. 자, 새롭게 쓴 세계 음식 문화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의 음식 문화를 이렇게 또 정리를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하나씩 넘길 테니까 보시고요. 자, 장독대와 발효 음식 문화다. 비빔밥의 문화다. 불고기의 전신 맥적 문화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이 불고기죠. 서양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자, 맥적 문화라는 건 뭐냐면 고구려라고 칭할 수 있는 맥족의 고기 요리인데 특유의 갖은 양념에 미리 재웠다가 굽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요즘 우리가 말하는 불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숭늉의 문화. 세계 어디에도 없는 문화라고 하는데요. 특히 온돌과 그 다음에 숭늉을 만들 수 있는 그 가마솥 이러한 그런 문화가 특히 숭늉이라고 하는 이런 음료 문화를 만들어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물과 쌈 문화. 네, 우리나라는 특히 쌈 싸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네. 그다음에 곡식의 혼식 문화. 잡곡밥이라든지 오곡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곡식을 혼식하는 그러한 또 문화를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숟가락과 국물의 문화다. 전 세계적으로 숟가락을 사용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숟가락을 젓가락과 함께 많이 사용을 하죠. 즉 숟가락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가 국, 찌개, 전골과 같은 그런 국물 음식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우리나라 식생활이 그럼 현대사회에 들어서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에 보면 정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전통 음식의 섭취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퓨전 음식이 증가하고 있다. 자, 퓨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퓨전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 그대로 하면 융합이란 뜻입니다. 즉, 우리 전통 음식과 서양 음식의 융합된 음식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겠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밥버거. 우리의 음식인 밥과 햄버거를 융합했다든지 치즈 떡볶이. 치즈에 떡볶이를 넣는데 이것도 퓨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퓨전 음식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급식과 외식이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포장 단위 식품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핵가족화가 되고 또 1인 가족이 늘어나다 보니까 소포장 단위 식품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외식 산업이 번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술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술 소비량이 증가한 것 중에 원인은 술의 도수가 약해지면서 여성들도 이제 술을 먹는 이런 인구가 많이 늘어난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전반적인 술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육류 섭취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체 식량 자급률이 저하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럼 여기서 식량 자급률이 뭔가 한번 보면 말 그대로 식량 자급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식량 소비량 중 국내에서 스스로 공급되고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쌀은 자급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쌀 이외에 우리가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쌀, 보리, 콩, 밀 이런 건데요. 쌀은 대부분이 자급자족이 되는데 나머지 보리라든지 콩이라든지 밀 이런 것들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식량 자급률은 저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식생활의 변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수입 개방화 정책, 즉 FTA로 인해 다른 나라의 식품이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도 식생활 변화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가 우리나라 음식의 특징과 우수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식은 일상식과 의례음식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양념과 고명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음식의 특징이고요. 우리가 한식의 우수성에 대해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6가지죠.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 저지방, 저열량의 건강 음식, 지역과 계절에 따른 건강 음식,
다양한 재료와 조리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발효식품이 발달했고요. 약이 되는 음식, 약선 음식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음식의 우수성으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기본으로 형성평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식의 우수성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음식은 약식동원의 사상을 바탕으로 보양 음식이 발달하였고 자생하는 야생식물이나 한약재를 적절히 사용하는 약선 음식이 발달하였다. 이 설명에 해당하는 음식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네, 정답 맞춰볼까요? 네,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삼계탕, 수정과. 네, 여러분 정답 잘 맞추셨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향토 음식의 종류와 세계 여러 나라 식생활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과서에 보면 세계 여러 나라 식생활 문화가 나오는데요.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